이번 코너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해부해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담입니다. 온라인 천상계 말년신은 마법 구슬 아닌 호민 구슬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내다보고 프린스 광희 불통의 아이콘과 짝이 되었다. 노규 처음 보는 이 조합 나는 찬성일세.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계를 관통하는 오늘의 주제어 극혐. 극혐은 2015년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선정된 이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일상어로 자리 잡았다. 자, 첫 회 키워드는 극혐이에요. 지난 2주 동안 고지를 했잖아요, 영상으로. 그렇죠. SNS로 극혐 사연을 받았어요. 도착한 사연 가운데 지하철 이야기가 유난히 많았다. 여기서 7가지를 찾아야 돼요, 극혐인 요소를.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예. 아까 그 사진이 살아서 움직인대요. 오, 진짜 열렸다. 지하철이다. 이거 근데 여기 오면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밴드 안 감잖아요. 잠깐만요. 뭐야 이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선생님이 없어요,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뭐야? 예. 저거 비닐봉지. 예. 저 냄새 한번 맡아봐요. 뜯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뭔데? 파김치. 하나 맞췄어. 이게 지하철에서 냄새 나는 음식을 가지고 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야. 힌트 좀 주세요. 진짜 모르겠어. 아 이거 움직이네. 알 것 같아. 운동맨. 맞아. 운동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맨 왼쪽 도토리 머리를 했어요. 도토리 머리요? 예. 그게 왜요? 자, 극한의 웃음 참기. 자, 갑니다. 저 지금 채팅창에 예. 그 이어폰 예. 소리가 너무 커서 조그맣게 막 새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야, 역시 집단지성. 이게 근데- 온라인의 힘 아닙니까? 자, 지하철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폭풍 공감의 온라인 스튜디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전업이 한 3년 걸렸고 3년에 거쳐서 저걸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 방 안에 뭐 방콕대학 있잖아요. 네. 방 안에 꼭 있는 사람들 되면은 이렇게 활동하고 하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거 아세요? 방 안에 있는 걸 방콕. 그것도 저 텔레비에서 오늘 이걸 잘하잖아. 예? 금계리 파워 블로거 81세 강신배 어르신. 8,000개쯤 되는데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 자그마치 8,000여 개. 취미는 노자의 도덕경 필사. 아니 강신배 어르신 간신배가 아니고. 제가 교정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신배 어르신 잘못 들었겠지. 그럼요 선배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 아세요? 극히 혐오스럽다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대체할 만한 우리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뭐라고 말하자면 저게 내가 뭐 간센보살 같은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아주 심할 때 관세음보살이래요? 네, 이제 이런 사람을 간센보살께서 어떻게 잘 처리해 주십사. 그래야지. 아니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 막 싫어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자 네. 과연 이게 정도가 맞는지 한번 어르신들께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어떠세요? 우리는 경기 소리 듣고 사는데요. 어떻게 좋아요? 경기가 굉장히 소리 나쁘잖아요. 경기 소리. 그래. 그래. 그 소리야 뭐 우리한테는 별 그게 없어. 요거는 그냥 그냥 간단한 소리. 아, 그럼. 자, 세 번째 상황은 저희가 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 네, 아재 개그 아까 하셨잖아요. 자,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요? 넌센스 퀴즈. 근데 부산 뒷바다에서 근데 뒷바다. 예. 땡! 그 정답은?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 그 말이 예.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걸 해야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고 왔지? 밥 먹었어? 뭔 일을 하러 왔어 그러면? 그 말이 우리 사회생활에 뭔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인가? 가장 싫어하시는 거를 좀 써주실래요? 돼지를 쓰신 거죠? 소백산의 멧돼지 잘 들으시오. 앞으로는 그 농사꾼들 일해놓은 거를 와서 다 망가뜨리지 말고 일부만 캐먹고 가요. 마음이 너무 좋으셔. 절대 먹지 말라니 일부는 먹고. 역시. 회장님은 너무 야 멋쟁이. 좋으셔. 손절. 주식 거래에 쓰이는 말인 손절은 2017년 암호화폐 열풍 이후 끊다라는 의미의 일상어로 자리 잡았다. 친구랑 손절했다. 네. 다니던 회사와 손절했다. 치질과 손절하고 싶네요. 치질의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죠. 너무너무 아파서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진짜 방구 낄 때마다 아파 죽겠어요. 아 그래요? 나 2019년 손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와이프를 손절하고 싶어. 야 이병 봐. 다시 만나면 되죠 뭐. 손절이 이미 성공한 건 있어요. 뭐요? 과하게 마신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술을 안 먹어요. 손절을 하셨구나. 스트레스 완전 조절을 하고 싶어요. 일을 버려야 되겠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지난 2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했던 우리 시대의 말과 생각. 온도도 속도도 달랐던 두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의 일상이 모여 시대의 만담이 됐다. 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시청자의 말과 생각을 들어보는 대국민 만담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담.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식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사연을 담아내는가 하면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투트랙 형식이 세대 간 공감을 이끄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젊은 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온라인 팀과 중장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오프라인 팀들을 나눠서 제작을 한다는 걸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다면 두 세대 간의 어떤 격차만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주제어를 풀어가는 방식도 사실은 서로 달랐잖아요. 네. 온라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비면대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그 주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재미를 가져가는 반면에 오프라인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나야 되니까 인사부터 하고 뭐 주변 얘기를 하다가 이걸 아세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적인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묘하게도 교묘하게 섞이면서 주제어가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저는 투트랙 방식의 제작 방식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공 선생님이 우려하셨던 딱 그 지점에서 좀 격차가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온라인 형식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온라인은 정말 세대 불문, 지역 불문, 다양한 사연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은 지방을 찾아가서 또 어르신들이 주로 출연을 하고 또 온라인은 사연이 거의 다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의 사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세대 공감을 위한 그 투트랙 진행 방식이 오히려 그런 세대와 지역의 격차를 좀 두드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봤어요. 네, 이 투트랙 방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사뭇 다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좀
문제안을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대 공감이라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오프라인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냥 각각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아 그렇구나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세대 공감인가 아니라면 이 키워드들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다 쓰임새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결국 온라인 팀과 오프라인 팀이 소통이 되는 거 최종적으로 저는 좀 후자의 의미로 세대 공감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도 좀 재밌었고 오프라인도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포맷 안에서 좀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각각의 재미들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어떤 토대를 그 언어의 토대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은 노력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엿보여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대국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 세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 형식. 근데 그 형식에 얼마나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제어만 같을 뿐 다른 방송을 각각 본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직 내용적으로 결합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대 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좋았고 이 투트랙 방식이 각자의 매력은 있지만 조금 더 조화롭게 연결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만담에서는 매회 시대상을 반영한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시도했는데요. 두 차례 방송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극혐과 손절이었습니다. 이 포맷을 잘 살리는 주제였다고 보시나요? 2부작밖에 안 되는데 좀 각각 다른 구성의 느낌이 나게 주제어가 좀 성격이 많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좀 다른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극혐이나 손절이나 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고 별로 차별점이 없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1회에 온라인 최고의 극혐 사연으로 뽑힌 것이 이제 편의점의 진상 손님이었고 2회에서 최고의 사연으로 뽑힌 것은 그 갑질하는 회사,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주제어를 바꿔도 무방한 사연들이잖아요. 네. 또 극혐 같은 경우 이게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내세웠으면 요즘 특히 이런 혐오의 키워드가 굉장히 또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들을 좀 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 라이브 포토의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은 사연들을 보면은 극혐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민폐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그런 행동 모음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는 네거티브한 단어를 2회 연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어휘의 그 사용법이라거나 그리고 왜 이것들이 사용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맥락을 잘 못 짚어줬기 때문에 결국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부터 소위 민폐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혐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민폐 행동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극혐이라는 표현을 쓰는가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신조어로서의 극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 2년 동안 어떤 여성 혐오적 사회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극단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어떤 여러 맥락들이 있는 데서 그 극혐이라는 말이 쓰이고 그것들이 일상화까지 침투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거죠. 설명이 없죠. 예, 그렇죠. 그래도 저는 좀 뭔가를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은 게 자신이 싫어하는 것 또는 뭐 끊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니까 아 그럼 저런 걸 하지 말아야지 저런 거는 좀 개선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교양으로 지금 분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예능적으로 너무 만들어지지 않았나. 요즘 교양 프로그램이 뭐 예능화되는 이런 시도가 뭐 최근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주제 이것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예능적인 그런 포맷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라고 인상을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런 예능적인 포맷의 메시지가 가려졌다라는 거. 네.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우리 지금 만담의 출연자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다양한 방송으로 입담과 케미를 인정받은 웹툰 작가 이말년, 주호민 씨와 또 새로운 조합인 최양락, 황광희 씨가 출연해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출연자들의 조합과 구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탐나는 TV에서 진행자 성비 문제를 99번 얘기했는데 오늘 100번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대 공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대 공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되게 다르고 서로 경험이 다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의 토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남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경험이라는 게 세대 간 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간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가령 그 금계리에서 김경란 할머니 사연 들을 때도 본인이 이제 시집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러셨어요. 끄덕끄덕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날의 키워드가 극혐이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극혐이란 키워드랑 되게 많이 붙는 것 중에 하나가 가부장제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할머니 힘드셨겠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여성 진행자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공감하고 그 얘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조합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을 유 의원님이 분명히 지적하시고 혼내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99번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 100번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예능인들이나 이런 셀럽들을 교양 프로그램에서 좀 더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뭐 친숙한 얼굴들이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면은 더 귀담아 듣기 마련이니까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처럼 좀 메시지가 중요한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예능에 최적화된 그런 엔터테이너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양락 씨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친근하게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성비도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점이 이제 또 다른 장면, 가령 이제 금계리 어르신 3인방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야한 동영상, 야동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그 극도로 극혐이었을 때도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불교에 뭐 야동을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보신다면서.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다 보지. 아니 보셨다고요? 인터넷 하시면서 보셨다고요? 그게 도대체 이 대화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처럼 거르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 것도 저는 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감수성과 메시지에 좀 충실하려는 그런 고민이 담긴 진행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좀 지금의 진행자들의 역할은 좀 아쉽습니다. 그냥 진행자 자체로만 본다면 저는 큰 무리는 없었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말년 씨와 조민 씨 같은 커플은 워낙 다른 곳에서도 이 두 커플의 조화로운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잘 해줬고 꽁트나 이런 장면에서도 연기력도 좀 보여줬고 저는 또 다른 온라인 이런 개인 방송에서 보여줬던 이분들의 말의 속도라든지 말의 톤보다는 조금은 속도도 조절하고 톤도 좀 낮았던 것 같아서 오프라인 팀들을 좀 배려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요. 저는 공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합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 이말년 주호민 씨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식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너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고서 아니 이 시간에 왜 저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를 가져갈 필요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 MBC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본인들에게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되는 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남성에 치우친 진행자의 성비와 또 감수성과 공감을 겸비한 출연자의 부재가 아쉬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진솔한 일상을 담아낸 우리 지금 만담, 공감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